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참동학의 미래 전망이라는 건데요. 이게 시작부터 좀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기후변화 이론을 언급하면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뭐 10년도 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해요. 네, 맞아요. 상당히 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사료는 뭐랄까? 그냥 불안감만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짚어요. 예를 들면 수메르 기록이나 제주 신화 같은 걸 보면 인류가 항상 어떤 한계 상황을 겪어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위기는 있었고 그걸 극복해 왔다 이런 맥락이군요. 네, 그렇죠. 위기 때마다 새로운 사상이나 지혜가 나타나서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주목하는 게 이제 대순 사상인데요. 이게 한 150년 전쯤부터 준비된 가르침이라고 하면서요. 150년 전이요. 꽤 오래됐네요. 네, 그 현대 문명이 자연을 너무 정복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위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내면 성찰, 수련 같은 거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도통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좀 독특해요. 도통 문명.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그럼 뭐랄까 위기를 발판 삼아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간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대순 사상이 역사를 어떻게 보고 또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특히 그 10년이라는 시간 제한이랑 맞물려서요. 그걸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뭐 다른 예측들 뭐 시간영 함수나 휴먼 디자인, 칼리 유가 이런 거랑도 연결해서 볼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정보가 또 듣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네. 일단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역사를 아주 큰 주기로 본다는 거예요. 12운성이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동양 철학에서 10개의 천간하고 12개의 지지가 이렇게 결합하면서 순환하는 에너지 원리 같은 건데 이걸로 한 4, 5천 년 역사를 해석해요. 4, 5천 년이요?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대략 한 500년 주기로 유교, 불교, 선교, 그리고 서양 종교들 이런 종교들이 차례로 등장해서 인류의 영혼을 교육시켜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500년마다요? 그 4, 5천 년의 큰 주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지금이고 거기에 또 기후위기까지 겹쳤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동학이나 이 대순 사상이 이 시점에 등장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단서 같은 걸 제시하나요? 네, 미래 예측의 실마리로 12지지를 활용한 구조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이게 일입유해자난분, 일출임묘진 사부지, 일정사오미 개명, 일중위시 교역퇴, 제출진 뭐 이런 구절이에요. 와, 한자 어렵네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약간 암호 같은 건데요. 우주의 변화 리듬이 12지지, 그러니까 뭐 자축인묘진 사오미신 유술에 이 흐름을 따른다고 보면서 이 구절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시간표 같은 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시간표요. 흥미로운데요? 그럼 혹시 이걸 아까 말한 그 10년 남았다는 가설이랑 연결해서 해석하는 그런 시도도 있나요? 자료에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요. 물론 이건 기후이론이 정말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추론이라고 강조하고요. 네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 그렇죠. 예를 들면 일림유는 해가 유시해진다는 뜻인데 이걸 변화의 시작점으로 봐서 2017년 정유년이었죠. 그때가 어떤 기점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가디언 티칭 같은 데서도 변화 시점으로 언급하기도 하고요. 2017년이 시작점이면 네, 그럼 그 다음 구절 인묘진 사부지는 인년 묘년 진년에는 앞날을 알기 어렵다 이런 뜻이니까 이게 2022년부터 24년을 지나서 뭐 2025년 이럴 때 예측 불가능한 혼란이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칼리유가 끝나는 시점이랑 연결짓기도 하고요. 혼란기 이후에는요? 그 다음이 사오미 개명인데 4년, 5년, 미년에는 밝아진다. 즉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대략 2025년에서 2027년 정도까지 이어지는 시기인데 이걸 또 다른 시스템, 예를 들어 휴먼 디자인에서 말하는 2027년 대전환기랑 연결해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아, 여러 예측 시스템이랑 교차해서 보는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해석 예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측 불가능한 시기를 지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건 어쨌든 희망적인 메시지 같기도 한데요. 특히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런 기후위기 같은 암울한 전망 속에서 오히려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블록체인 같은 최첨단 기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상천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기술이요. 보통은 기술 발전이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시각도 많은데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전 다르게 봐요. 더 놀라운 건 대순 사상이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런 걸 예견했다는 주장이에요. 100년 전에요. 뭘 예견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통역 없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요즘 실시간 AI 번역 생각하면 좀 비슷하죠? 그리고 늙거나 죽지 않는 거. 이건 뭐 생명공학 발전이랑 연결될 수도 있겠고요. 또 돈이 스스로 공정하게 분배되는 거. 이건 약간 블록체인의 투명한 시스템을 떠올리게 하고요. 와, 100년 전 예언이랑 지금 첨단 기술이랑 연결된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오래된 지혜가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 자료는 결국 이런 급격한 전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어떤 대응 방안을 게시하는 거죠? 핵심은 의식의 변화라고 강조해요. 주문 수련 같은 거 있잖아요. 꾸준히 어떤 만트라를 외우거나 명상하는 식의 영적인 수행. 이런 걸 통해서 내면을 정화하고 의식을 확장시켜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수행을 통한 의식 변화라 다른 영성 자료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죠. 네, 맞아요. 뭐 가디언 티칭 같은 데서도 비슷한 형태의 어떤 수행법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그러면서 약간 희망적인 해석도 덧붙이는데 마냥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역설적으로 이런 수행을 통한 깨달음, 즉 도통에 이르는 과정도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깨달음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네, 그렇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그런 시각인 셈이죠. 네, 이렇게 참동학의 미래 전망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요. 기후위기라는 상당히 좀 무거운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서 대순사상이라는 독특한 틀로 역사를 보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4,500년이라는 거대한 주기론부터 12지지를 이용한 미래 암시, 그리고 영적 수행이랑 최첨단 기술의 의외의 조합까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자료였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 예측들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맞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뭔가 굉장히 큰 변화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결국 당신에게 묻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시간, 특히 뭐 10년이라면 그 10년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뭘 준비해야 할까 하고요. 그러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네요. 과연 인류가 이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영적인 각성이나 아니면 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 만약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미리 대비한다. 즉, 유비무환의 자세는 과연 어떤 의미일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